임금주도 성장론은 자본에 대한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위기를 다루는 마르크스주의와 그래서 상극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안녕하세요.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의 저자 한지원입니다. 이번 강연은 4년 내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임금주도 성장론, 한국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불렸던 그 이론을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으로 비판해 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최저임금 등을 다루면서 짧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강연은 실제 정책보다는 이론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금주도 성장론과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을 비교해보면 그 쟁점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불렸지만 원본은 임금주도 성장론입니다. 포스트 게인주의 학파에 의해 정립된 이 임금주도 성장론은 임금 상승이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이론입니다. 이제까지 주류 경제학에서는 임금은 노동 생산성 향상의 결과로 상승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죠. 임금 인상을 분배 측면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임금주도 성장론은 성장론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밝히고 또한 동시에 변수라고 본 건데요. 노동계를 비롯해 진보 진영 대부분이 크게 환영하지 않을 리 없었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동 존중이란 표어를 내건 문재인 정부에게는 정말로 딱이었죠. 하지만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적 모순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가 이런 임금주도 성장론과는 친화적이기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청자분들도 임금 오르면 좋은 거 아니야? 임금에 관련해서 좋은 의미를 부여하니까 마르크스하고 친화적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한 학자나 사회운동가들 중 일부도 임금주도 성장론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 경제이론은 사실 임금주도 성장론과 그야말로 상극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이윤도 증가한다는 건데요. 세상에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윈윈이 법칙이라는 겁니다. 왜 굳이 수천 페이지의 자본을 그렇다면 마르크스가 썼겠습니까? 우리는 또 왜 이런 강의를 머리 아프게 들어야겠습니까? 세상은 계급 모순이 아니라 계급 상생의 길로 간다는 것이 임금주도 성장론의 법칙인 건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 이론의 결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임금주도 성장론은 국민경제의 특성을 이윤주도 성장체제와 임금주도 성장체제로 구분을 합니다. 임금 분배율이 증가할 때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지면 임금주도 성장체제고요. 그 반대로 이윤이 높아져야 경제가 성장하면 이윤주도 성장체제라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론은 좀 시작부터 굉장히 자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에서 임금주도 성장론 또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한국은 임금이 노동 생산성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때, 즉 임금 분배율 또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상승할 때 경제 성장률도 높아지는 바로 임금주도 성장체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 지난 강의에서 한번 봤는데 마르크스 경제이론에서는 임금 분배율 또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변수일까요? 어때요? 기억나시나요? 예,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에서는 상수로 간주되죠. 자, 이 부분부터 크게 다른데요. 자, 어쨌든 임금주도 성장론은 이러한 선순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두 가지 선순환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요의 선순환입니다. 임금이 상승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설비 가동률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그 다음엔 고용 증가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한 바퀴 계속 돈다는 겁니다. 선순환이죠. 그야말로 수요의 선순환이라는 건데요. 이것이. 그런데 이런 수요의 선순환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용이 증가할 수 없는 상황, 완전 고용이라고도 부르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고용이 증가하지 않고 임금만 오르니까 임금이 물건 가격에 전가되면서 결국 물가 상승만 일으킵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상쇄돼 버리죠. 자, 그래서 당연히 임금주도 성장론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다른 하나의 순환을 여기다 덧붙이는데요. 이게 특히 특징입니다. 임금주도 성장론은 이 부분이 굉장히 특징인데요.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 절약적 투자가 증가한다. 임금이 상승하니까요. 노동 절약해야겠다. 그러면 당연히 자본 집약도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본 집약도라는 건 노동자당 내지는 노동시간당, 노동당 가지고 있는 자본의 양을 의미하는데요. 자본 집약도가 상승하면 노동 생산성도 상승하지 않겠냐. 더 많은 기계를 사용하니까요. 자, 이런 순환, 생산성의 선순환이 한편에서 또 있다는 겁니다. 임금 상승으로부터 유도되는 노동 생산성의 상승. 바로 이것이 국민 경제를 장기적 성장으로 이끈다는 게 포스트 케인지안 이론, 임금주도 성장 이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하지만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자본 집약도의 상승이 항상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라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전제를 한다는 점입니다. 자, 보통 이 부분을 우리 자본 생산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이렇구나, 이걸 자본 생산성이라고 부르는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본 집약도가 상승할 때 노동 생산성도 같이 그만큼 상승을 해야만 자본 스톡당 생산인, 이걸 자본 생산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본 생산성이 변화가 없겠죠. 자본의 생산성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노동 생산성이 자본 집약도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데 노동 생산성이 별로 증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네, 자본의 생산성 낮아집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 생산성과 자본 집약도의 비율인 이 자본 생산성은 기술과 제도가 혁명적으로 혁신된 시기를 제외하면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자본 생산성에 어떻게 보면 비례하는 이윤율도 하락하는 경향이 실증적으로도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자본 생산성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실질 임금이 상승하면, 즉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임금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임금 능력학 봤죠? 예, 임금이 결국 이윤율의 피드백에 의해서 재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 결정의 동력학에서 우리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자, 하지만 이 부분을 임금 주도 성장론은 깡그리 무시한다는 겁니다. 자본 스톡 대비 생산은 자본 생산성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비례 관계에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전제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임금주도 성장론의 내적 결함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미 경험했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임금주도 성장론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는 다름 아닌 1997년 국가부도 사태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1989년 3조 호황 종료 이후에도 자본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했고 임금 계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1987년 노동자 대투쟁 효과로 이전까지 정체되어 있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던 시기가 쭉 이어졌는데요. 마치 이것이 임금 인상이 투자와 고용을 견인하면서 마치 경제 성장도 다 견인하는 것처럼 거시 지표가 그래서 나타나기도 했죠. 하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했는데요. 결국 자본 생산성은 상승하지 않았지만 임금은 오르고 계속 투자는 이루어지고 더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자본 투자의 선순환이 아니라 생산성의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마지막에 국가부도가 발생했던 겁니다. 자, 좀 더 한번 정리하게 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민간 경제 성장률을 요소소득 기준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 민간 경제의 성장률을 고정 자본 스톡의 증가율과 자본 생산성의 증가율로 분해한 건데요.
뭐 어렵다고요? 예, 지금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둘을 합친 것이 경제 성장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자본 투자 주도로 성장해 왔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은 고정자본 스톡의 증가율이었습니다. 오히려 자본 생산성의 증가율은 대체를 까먹는 요인이었는데요. 특히 주목해 볼 시기는 여기서도 이 시기입니다. 1989년부터 1996년 3조 호황이 끝났던 시기고 임금주도 성장론 또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졌던 시기다라고 사실 예증을 드는 시기 바로 이 시기인데요. 큰 폭의 자본 생산성 하락 속에서도 자본 투자가 뭐 예전보다 크게 줄지 않다 보니까 그럭저럭 이전 수준으로 경제 성장률이 유지가 됐던 겁니다. 이런 투자 덕에 고용이 계속 증가를 하니까 임금도 상승할 수 있었고 임금 분배율도 약간이나마 사실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은 지속 가능할까요? 예, 당연히 아니겠죠. 이윤율은 폭락을 하고 자본을 조달할 수 없으니까 외채를 갖다 쓰다가도 생산성의 선순환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97년에 결국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나라가 망해버린 거죠. 요컨대 임금 주도 성장론은 외환위기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외환위기를 촉발했던 이 시기를 자신의 이론이 맞다라는 증거로 쓴다는 겁니다. 예. 마르크스적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상한 이론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히려 경제학이 아니라 반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임금주도 성장론은 자본 투자만큼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낙관주의를 전제합니다. 임금 인상이 자본가에게 이윤율 보존을 위한 투자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그 투자 의욕이 임금 인상으로 낮아진 이윤율을 다시 높인다는 건데요. 케이스처럼 말하자면은 임금 인상은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을 일깨우는 방아쇠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자본 투자와 생산성에 관한 낙관주의는 현실과는 실제로 상당히 다르죠. 임금주도 성장론이 성립하려면 투자 자본의 증가에 생산성이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의 생산성에는 변화가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아까 봤듯이 자본 생산성은 변화가 없다고 너무 당연하게 전제하지만 그런가요? 예, 봤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전제하고 실제 정책을 폈다간 큰일이 나는데요.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은 자본 생산성 하락의 법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노동을 전략하기 위해서 자본 투자를 이어갈 때, 즉 노동을 전략하고 자본을 소모하는 편향적 기준 진보를 경쟁적으로 촉진할 때 자본 소모분이 노동 전략분보다 커지는, 요즘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유행하는 말로 한번 비유해 보자면 자본 생산성의 티핑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갈 경우에는 산업혁명같이 자본과 노동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혁명이 있어야만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미국과 한국의 자본 생산성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자, 미국의 자본 생산성은 80년대 이전에 한번 자본주의 황금기를 거친 이후 확 하락했습니다. 이전에 한번 미국의 이윤율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래프는 한국의 상황을 한번 임금주도 성장론과 얘기에 관련해서 보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본 건데요. 보시면 80년대부터 최근까지인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조 호황 시기에 폭락합니다. 자본 생산성이 폭락을 하는데요. 사실 이때는 임금주도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벌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제대로 구조 개혁을 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막무가내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외채를 빌리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성을 혁신시킬 수 있는 오히려 구조 개혁이 필요했던 시기였던 거죠. 자, 이 시기를 만약에 구조 개혁을 해놨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점차 낮아지는 안정화된 시기를 거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하지 못했고 결국은 계속되는 폭락 속에서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IMF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말 폭력적으로, 정말 노동자 민중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당하면서 결국은 이 상황을 개선을 해서 점차 낮아지는 단계로 쭉
어떻게 보면 폭락이 아니라 낮아지는 단계로 변화하게 된 건데요. 자, 지금처럼 살펴본 것처럼 임금주도 성장론은 자본에 대한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위기를 다루는 마르크스주의와 그래서 상극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하지만 현실은 낙관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이런 반과학적 경제이론을 가지고 정책을 편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마르크스의 경제성장, 경기변동 이론을 마르크스 자본론의 2권 자본순환론을 통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